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계 유일의 EUV 공급 기업인 ASM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EUV 장비를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어가지고 수주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SML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어떤 장비를 판매하는지 소개하기 전에 잠깐 반도체 공정의 일부에만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전자기기의 핵심인 반도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미세한 회로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 회로를 그리는 공정을 바로 포토리소그래피라고 하고, 이걸 포토공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제 빛을 활용해서 회로를 그리는데 이걸 바로 노광이라고 합니다. 빛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길이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 중 ASML이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이 EUV, 즉 극자외선 장비 같은 경우는 가장 파장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회로를 더욱 세밀하게 그릴 수 있고 공정의 수가 줄어들면서 생산성과 고성능을 모두 잡은 그런 핫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맨 처음 시간에 이제 TSMC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잖아요. 근데 파운드리 업체들이 나노 공정으로 더 내려가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EUV 장비가 핵심 장비이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반도체 업체들이 EUV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시죠. 네, 반도체는 이제 최종 사용 쓰임새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랑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뭐 아시다시피 데이터를 기억하고 저장하는 반도체이고,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그런 반도체인데요. 예를 들어 뭐 SSD, 뭐 램, 롬 이런 거는 메모리 반도체이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뭐 CPU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이제 이런 것 여러 개 중에서 로직 반도체가 또 따로 있는데, 이 반도체의 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중 하나인 DRAM 제작에도 EUV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할 때 EUV를 주로 썼었는데 이제는 이제 D램 제작에도 이제 EUV가 이제 추가로 이제 네, 공급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SML이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EUV 양이 좀 뭐 많이 모자른다고 그러는데 캐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작년에는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31대를 생산을 했고, 올해는 40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공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파운드리 회사들이 웃돈을 주고서라도 이 EUV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합니다. ASML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평균 단가를 의미하는 이 ASP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겠죠. 실제로 2019년도에는 한 대에 1억 유로 하던 그런, 즉 하나로 말하면 1,500억 원 정도 하던 그런 이 장비들이 20년에는 1.4억 유로, 하나로 하면 2천억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ASML 측에서는 3천억 원까지의 상승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뭐 반도체 업체들이 다 달라고 하니까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그리고 이제 수량은 풀로 뽑아내고 이런 상황인데 아마 이제 이 회사도 계속 캐파는 늘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수주를 보니까 내년까지 수적이 다 찼네요. 2022년까지. 네, 네. 그리고 인텔이 합류했죠. 그렇죠. 인텔이 안 한다고 하다가 좀 이쪽도 7나노 쪽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네. 지금 보면은 EUV의 수요자들은 계속 늘어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4분기 실적 잠깐 보면은 EUV를 많이 못 만든 것 같네요. 어떻게 된 거죠? 원래 ASML 같은 경우는 작년에 EUV 장비를 이제 35대 생산하는 게 최종 목표였었는데요. 3분기까지 이제 목표를 잘 지키다가 4분기에 차질이 생겨서 결국 31대까지만 수익으로 인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출 비중이 3분기 66%에서 4분기 36%로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매출에 별로 타격을 안 입었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EUV 말고도 원래 전통적으로 쓰는 조금 낮은 레벨이라고 쳐야 되나? 하여튼 DUV가 있잖아요. 그쵸?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ASML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장비 같이 보유하고 있는데, 뭐 브라크립톤 여러 가지 쭈루룩 해서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미세 공정화가 진행될수록 유리한 순을 나타내 보자면 EUV, 그다음 액틴 불화르곤, 불화르곤,
브라크립톤 이런 순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 이 브라아르곤과 브라크립톤을 DUV라고 부르고요. 이 EUV가 극자외선이라고 한다면은 DUV는 심자외선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DUV가 EUV만큼 미세한 건 아니지만 좀 사용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제조의 신뢰성이나 데이터도 많고 제조사들이 상대적으로 좀 다루기 편하다,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도 EUV 감소폭을 DUV의 그 액침 불화아르곤의 증가폭이 상쇄를 하면서 전분기 대비 45% 성장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네, 좀 뭐 어렵네. 뭐 종류가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전통적인 것도 잘 팔아가지고 실적은 계속 최고치를 냈다. 뭐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이 DUV는 경쟁사가 있네요. 그 EUV는 경쟁사 없다 그랬는데 뭐 어떤 회사들이 경쟁사인가요? 네, 그 노광 장비 시장에서는 뭐 니콘이나 캐논과 같은 회사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제가 가져온 건 2018년 자료예요. 여기에서 보면 ASML이 85% 정도 차지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2020년, 2021년에도 별로 이렇게 크게 다르진 않다고 시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독과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매출 구성 이 정도 보고 그 다음에 회사가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배당을 계속 올리나 보네요. 네. 네, ASML이 원래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많이 보인다고도 조금 유명한 회사인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배당금이 지속해서 상승을 해왔습니다. 2018년까지는 연간 한 번씩 배당을 하다가 19년부터는 5월, 11월 이렇게 두 번씩 반기별로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에도 5월 12일에 1.88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외에도 뭐 2022년까지 총 60억 유로의 자사주를 매입한 후에 소각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12억 유로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주주 입장에서는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요 배당금하고 이렇게 합쳐보니까 그 주주 한원으로 배당금 플러스 자사주 소각 보니까 한 2% 초반 정도는 주는 거네요. 네, 그렇죠. 뭐 금리 생각하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4분기 실적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곧 1분기 실적 발표할 텐데 가이던스도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4분기에 역대 최고 매출인 42억 유로를 기록을 했고요. EUV가 판매가 감소하긴 했지만 그 DUV가 견조하게 뒷받침을 해줬고 이에 따라서 GP 마진인 매출 총 이익률도 52%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5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률 35%를 기록을 했고요. 20년도 전체 매출로 봐도 전년 대비 14% 성장한 14억 달러를 140억 유로를 기록을 네. 했습니다. 그다음에 매출 총이익률 같은 경우도 49% 달성을 했고요. 골드만삭스는 앞으로도 이 GPM이 매년 개선이 돼서 50%는 그냥 무난히 이렇게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회사 측에서 제시한 1분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 매출액 한 39억에서 41억 유로를 예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컨센서스가 35억 유로인 거니까 35억 유로를 보면 상회한 수치고요. 이를 바탕으로 골드만삭스가 추정한 올해 영업이익에 따르면은 20년 대비 26% 상승한 51억 유로를 예상할 수 있겠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보면 PER 밸류에이션 48배, 그다음 PSR 13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이제 GP 마진이 매출 총이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의 매출 총이익률이 50%가 되는 회사가 별로 없거든요. 이런 제조업체에서. 네. 그래서 그런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보니까 그 하이 NA라고 그래가지고 그 노광 장비 차세대가 뭐 한 2년 뒤에 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광원의 밝기를 훨씬 더 밝게 해가지고 생산성이 훨씬 높이는, 그래서 거의 그 지금 아까 3천억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대당 그거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도 가시성이 좀 높은 기업으로 이렇게 보이네요. 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85% 이상의 시장 점유율과 세계 유일하게 EUV를 생산하기 때문에 독보적인 제품 라인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꾸준히 주도 친화적인 행보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할수록 EUV 수요도 곧 경쟁력이 되는 그런 시장 분위기상 EUV의 수량과 가격 모두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느낌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게 안전한 회사. 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전한 회사.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안전하게 성장하는 회사.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슈퍼을이라고도 불리고 네네네. 네. 아, 을이 아닌 을이라. 네, 그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